지구상의 모든 남녀 안녕하세요. 나는 지혜입니다. 오, 오늘 의상이 되게 화려하네요. 이게요? 저 오늘 되게 얌전하게 입을 건데요. 이게 얌전한 거예요? 네. 더 화려하다는 옷은 어떤? 일단 색깔이 화려하고요. 네. 제가 일반인들이 잘 안 입을 만한 옷을 좀 많이 입어요. 예를 들면 좀 어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막 반짝이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좀 타이트한 옷이나 아니면 좀 뭐 짧은 치마나 핫팬츠를 입을 때도 있고 정장도 조금 그 남들이 소화하지 않는 색깔 이런 거 많이 입어요. 오늘 왜 그런 거 안 입고 오셨어요? 오늘은 좀 얌전한 컨셉으로. 얌전한 컨셉. 네. 자, 그럼 먼저 아나운서님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채은이고요. 지금 방송인 하면서 가온 스피치 앤 퍼스널 브랜딩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네. 벽면에 막 무슨 수많은 사진들이 많아요. 여기는 퍼스널 브랜딩 전문 교육 기관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게 미인 대회예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나 미스 인터콘티넨탈, 미스 그랜드 코리아, 미스 춘향 이런 친구들을 교육을 시켜서 대회에 내보내고 있고요. 지금 붙어 있는 사진들은 수상자 사진입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혹시 미스코리아 출신? 아닙니다. 저는 전혀 아니고요. 뭐 작은 대회 나가긴 했었는데 수상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그냥 학교 다닐 때 경험 삼아 나가 본 적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런 미인 대회나 미스코리아 이런 대회를 준비하는 이 아카데미? 원래는 방송밖에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방송 일을 하고 한 4, 5년 차 정도 됐을 때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제가 딱 프리랜서로 바뀌던 시기였어요. 근데 나이도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럴 때다 보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좀 많았는데 처음에는 선배들처럼 그냥 저도 스피치 강의 이런 걸 좀 배워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인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강의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니까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다가 그냥 블로그에 미인대회 나가시는 분들 스피치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온 거예요. 또 그 친구들이 1, 2등을 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강의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은 그 스피치와 네. 미인 대회 그 준비하는 분들과의 그런 관계가 있나요? 처음에는 스피치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자기소개를 하거나 질의응답? 그 다음에 무대에서 인터뷰하는 거 이런 거를 했는데 그걸 하려면 일단 표정이 예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정 연습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또 워킹이나 무대에서 매너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하고 그렇게 되려면 체형도 예뻐야 되죠. 메이크업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전문 강사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다 모아놨더니 요즘 떠오르고 있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스피치 전문이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말인가요? 우리가 보통 제품을 어떤 걸 구매를 할 때 그 제품 이름 자체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어느 회사 그리고 뭐 과자는 어디 뭐 라면은 어디 이렇게 브랜드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이제는 그거를 사람한테도 좀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채은이라는 사람 하면 아, 저 사람 미인대회 강사, 저 사람 방송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하나 그 사람을 나타내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그럼 이거를 지금 하신 지는 얼마나? 처음에는 스피치 과외로 시작을 했고요. 그게 2010년, 2009년 그때였어요. 그래서 올해가 딱 10주년이에요. 10주년 축하드립니다. 10주년 맞이 네. 힐링 인터뷰. 근데 10년 치고는 굉장히 많은 이 수상자를 배출하신 것 같아요. 노하우 이런 게 있나요? 일단 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근데 어쨌든 저의 목표는 뭐 제가 수상까지는 뭐 힘을 써주거나 이런 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적어도 무대에 한 번 오르게 하고 싶고 무대에 올랐으면 상을 받든 못 받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보려고 좀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수업 중에는 개인 레슨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룹 수업이에요. 그러면 미스 코리아 같은 경우 그룹 수업으로 하면 한 반에 5명, 6명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하면 그 친구들의 개성이 안 담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똑같이 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이미지와 한 명 한 명의 말투, 한 명 한 명의 스타일을 제가 다 잡아요. 예를 들면 말투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목소리 톤에 이런 말투가 있지만 어떤 친구는 굉장히 귀여운 말투가 어울리고 어떤 친구는 또 굉장히 섹시한 게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컨셉을 잡아요. 미스 코리아 하면은 뭐 연예인도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왜 미스 코리아를 하려고 할까요? 정말 그렇게 연예계나 방송계 뭐 혹은 승무원 이런 쪽으로 진출하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여자들은 약간 어릴 때부터 미스 코리아 꿈을 꾸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을 좀 발전시키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면 뭐 준비를 하고 나가든 안 하고 나가든 스피치도 해야 되고 워킹도 해야 되고 이미지 메이킹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자존감이나 자신감도 많이 높아지고 또 그런 무대에 서봤다는 이런 게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아요. 공교롭게도 인터뷰 시기와 맞게 최근에 미스 코리아 대회가 열렸었어요. 예전만큼 막 이슈가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슈가 안 된다고. 근데 준비하는 친구들은 몇 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스 코리아라고 하면 미용실에 비싼 돈을 내야 하고 다 획일화된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연예계 진출할 사람들이 나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키도 커야 되고 몸매도 좋아야 되고 얼굴도 정말 인형처럼 예뻐야 되고 학벌도 좋아야 되고 이게 예전에 미스 코리아였다면 지금은 내가 학벌은 조금 안 되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어. 혹은 내가 키는 조금 작지만 무대 위에서 난 당당할 수 있어. 이런 걸 좀 많이 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도전을 하기도 하고 예전처럼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요즘은. 그래서 많이 와요. 최근에 이슈가 난 게 한복 사진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잖아요. 어제 열린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전년도 미스코리아 수상자들이 시상식에 앞서 한복쇼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복쇼에 등장한 한복은 미니스커트보다 짧은 치마거나 몸에 달라붙고 저고리는 속이 비치는 디자인입니다. 저고리를 벗는 쇼까지 벌입니다. 그거는 뭐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제가 관계자도 아니고 그런 의도가 어떤 거였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 건 좋지만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까 인터뷰하기 전에 말이 좀 다른데? 이런 거. 이런 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사실 저도 좀 놀라기는 했어요. 근데 그 한복 디자인하신 분 인터뷰를 저는 봤거든요. 그게 한복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의상에다 한복의 요소를 가미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시선에 따라서 그거는 다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미스 코리아와 미스 코리아 관계자님들 사랑합니다.